네, 일주일가량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에만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기승일 거란 예보입니다. 자세한 폭염과 장마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즘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예. 밤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저도 더워서 깨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열대야도 너무 심하죠, 요즘? 맞습니다. 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오늘도 열대가 좀 나타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27도를 기록했고 이 수원이 26.8도, 이천도 25.7도.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전라도 광주가 25.4도, 전주도 25도, 제주도 26도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 어젯밤이죠. 어젯밤과 네. 오늘 새벽에 이 열대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야라는 것이 이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날 이제 18시부터 해서 다음 날 오전 9시 정도까지 해서 최저 기온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습기가 많다라든지 또는 이 하늘에 구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지면의 열기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람이 좀 강하게 불지 않으면 아무래도 열기가 아무래도 쉽게 솟아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열대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폭염특보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뭐 폭염특보도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경보가 전북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 전주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라는 것은 낮 기온이 35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니까 네. 상당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폭염이 정말 극심한 것이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충청도, 호남, 대구 등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도 폭염주의보 그러니까 낮 수온주가 한 33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들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하고 경기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경기 전역이라든지 서쪽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었고 지난 22일에는 이제 경북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뭐 사실상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쨌든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가 점점 이게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서쪽 지역에서 내려졌던 폭염특보 같은 경우는 이 동쪽 지역에서 상당히 강한 바닷바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닷바람을 맞으면 상당히 시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릉이라든지 속초 이런 동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5도 안팎 정도 기록을 하는데 네. 이 바닷바람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백두대간, 산맥을 넘게 되는데요. 산맥을 넘게 되면 공기가 뜨겁게 가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공기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내려질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이제 대구라든지 일부 경북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는데 이것은 반대로 남서쪽에서 또 뜨거운 공기들이 최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역시 반대로 서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역시 산맥을 넘는 동쪽 지역에서 역시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됐는데 이 폭염특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큰 비가 내려야 우리가 이제 폭염이 해소가 될 텐데 이 큰 비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서쪽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남서쪽에서 들어온 어떤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동쪽 지역에서도 폭염이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큰 비가 계속 안 내려요. 아직 네. 장마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혹시 비가 내릴 예보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장마 전선 자체가 일단은 북한 지방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들인데요. 서울이라든지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비가 사실은 내렸습니다. 장맛비라고 하기엔 약간 소나기 같은 경향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가 장맛비인데 네. 장마 전선이 이제 북한에 형성이 돼 있고 가까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좀 내리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이 상당히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반도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장마 전선이 쉽게 남쪽으로 내려오진 못하게 됐고 북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요동반도 부근에 장마 전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한반도 이 남한이
이 장마 전선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당분간은 한반도가 장마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30mm 정도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네. 장마는 이제 주 중반에 이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좀 남하를 하면서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영서 지방 그리고 충청도까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장마 전선이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맛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네. 주 중반에 장맛비가 다시 한번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장마는 이제 한 27일 경에 끝나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지난주 주말쯤에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장마철에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이제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늦여름에 폭염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자주 찾아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장마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 덥고 습한 공기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게 되는데 결국에는 한반도가 이제는 장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무덥고 습한 공기 세력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8월로 넘어가게 됐을 때 기상청에서는 8월에 지금보다 더 무덥고 더 습한 공기의 세력을 네. 받게 될 것 같고 덥고 습한 공기의 세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나기성 강수가 잦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는 8월 첫 주 그리고 넷째 주에 상당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강수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8월에 폭염 대비를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장맛비가 최근에 좀 강하게 내리는 특징을 보이게 했는데 8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잦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장마에 대한 대비도 장마철 못지않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폭염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폭염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 쉽지 주말인데, 않죠. 네. 사실 외출을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했을 때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또는 이 땀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스포츠 음료 같은 것도 잘 섭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출을 하셨을 때도 오전 한 12시, 10시부터 해서 한 오후 5시까지가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를 때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좀 실내에도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헐렁한 옷을 자주 입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밝은 옷을 입는 것도 아무래도 열 흡수를 좀 덜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온열 질환 같은 경우가 사실은 40대, 60대, 50대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네. 이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조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온열 질환은 어쨌든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 좀 대비를 좀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 노인분들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조금 더 대비를 다 잘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고요. 요즘 열대가 상당히 강한데 이 열대야라는 것은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습기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습기라든지 선풍기, 에어컨 같은 것을 좀 가동해 주시면 아무래도 열대야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